이야기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마지막 합니다. 이슈는 여연입니다. 아니 영화 이야기. 영화 이야기죠. 데시벨과 블랙팬서. 우리가 네. 지난주에 블랙팬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블랙팬서 2, 그러니까 블랙팬서 대 블랙 아담을 했어요. 블랙 아담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개 오늘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영화 데시벨. 네, 제가 데시벨의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신문에서 보니까 19일 신문이죠. 네. 오늘은 20일이고 이 주말 사이에 그 데시벨과 블랙팬서 2가 예상의 접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데시벨 사진 많이 봐요? 여기서는 이 신문에서는 그러더라고요. MK 무비에서는 데시벨이 처음에 16일 날 개봉을 했는데 네. 개봉할 때는 블랙팬서 2를 이겼대요. 그래요? 근데 예. 그 다음 날에는 밀렸대요. 블랙팬서한테. 블랙팬서가 한 주 먼저 개봉했잖아요. 예, 한 주인가? 2주인가?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접전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블랙팬서가 한 주 먼저 개봉했네. 우리가 이거 보고 이 다음 주에 본 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접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음. 그래서 데시벨 대 블랙팬서 2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데시벨 재밌었습니까? 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저도 좀 그냥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광고만 봤을 때는 그냥 되게 유치하고 뻔한 얘기인 줄 알았어. 그냥 테러리스트가 테러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종혁이 사이코패스 테러리스트. 그냥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종석. 이 광고 봤을 때 이종석? 이름이 뭐지? 김종석인가? 잠깐만요.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막 넘으면 이종석, 어떡해. 이종석. 이종석. 이종석이 그냥 사이코패스 테러리스트 이거 김래원이 이거 막으려고 하는 그냥 매우 뻔하고 그냥 뻔한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테러 이외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앞에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되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긴장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왜냐면 저도 사실은 데시벨 누가 평가해 놓은 거 나는 그냥 우연히 봤거든요. 우연히 누군가가 뭐라고 했냐면 데시벨이 굉장히 그냥 개연성이 떨어지고 개연성 떨어지지. 예. 개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면은 그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연성도 떨어지고 몰입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 요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 세 개면 그냥 그 영화는 쓰레기. 영화를 보면 안 돼. 어. 근데 정 대표가 저한테 같이 영화를 보는데 데시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데시벨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대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이미 예매했고.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한번 보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저는 영화 독재자. 영화 고를 때 묻지 않습니다. 예. 네. 그냥 보고 싶으면 말어. 그리고 내가 고르지. 영화를 고를 때는 절대로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그냥 갔어요. 가서 봤는데 그리고 그날 사실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은 날이었어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아마 본인도 아실 건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엄청나게 정 대표한테 불평을 하던 날이거든요. 그날이요? 네, 불평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도 안 좋고 데시벨 기분 안 좋은 날이다. 데시벨 영화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앉아서 나한테 봤어. 엄청 진진거린 날이구나. 네, 그냥. 봤는데 영화 보고 나 기분이 풀렸잖아요. 그래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우울하고 진짜 화나고 정말 열받는데 영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 진진거리고 내가 화를 냈지 막. 네, 좋은 영화를 보면은 진정이 돼 몸이. 몸도 진정이 되고 마음도 진정이 되고. 근데 전 데시벨을 보고 그랬어요. 난 데시벨이 이게 사실은 몰라.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영화긴 해.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모르겠어요. 영화 감독은 전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영화 감독은 전혀 의도 안 했는데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은 아마 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천안함 딱 떠오르잖아 느낌이. 떠올랐지. 저도 천안함이 떠올랐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뭐냐면 잠수함이 임무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뢰 공격 받아가지고 어뢰는 피했지만 결국 이제 그 피하다가 침몰한 거잖아. 침몰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어뢰를 누가 샀는지 몰라.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이 어뢰가 북한 거다 그런 말은 안 해요. 만약에 영화 안에서 한국 정부가 이 어뢰가 북한 거다 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천안함이 떠오를 수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부는 그냥 이 잠수함이 좌초됐다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어뢰는
한국군 어뢰거든요. 예, 한국군 영화에서는 실제는 모르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한국 천하랑 관계없이 영화에서는 네. 그 한국군이 어뢰를 유실했는데 유실한 어뢰가 네, 대한민국에서 유실한 어뢰. 난 몰랐어. 저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뢰를 유실하면 그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유실한 어뢰가 바닥에 있다가 거기에 뭐가 지나가면은 얘가 이걸 인식하고 따라가는 거야. 네. 진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군이 유실한 어뢰로 인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부는 은폐하려고 하고. 네. 근데 사실 그 어뢰가 이 영화에서는요. 그 어뢰가 사실은 정말로 쫓아왔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신 방해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거 다 쐈는데도 그 어뢰는 끝까지 따라오고 사실은 미사일은 정말, 아니지만 그런 거. 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이 김래원이 부함장. 부함장이었거든요. 그 잠수함의 부함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엄청난 재치 그리고 뭐 능력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막 격추시키는 그러니까 상대방 함정이었나? 뭘 하여튼 격추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부함장이에요. 함장을 제치고 막 그거를 해내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김래원 부함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거를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지. 네,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좌초가 되죠. 네, 결국에는 그거를 넘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네, 구속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구속이 너무 늦어요.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구속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다 죽어. 산소가 없어갖고. 산소가 없어. 그래서 다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제이 뽑아갖고 반이 먼저 죽고 반은 살 거냐 뭐 그런 이제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결정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살아남았던 그 주인공 하나가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그 배 안에 있었던 대리예요. 그 대리가 동생이랑 같이 있었어요. 동생은 이 소리 관련한 너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지. 아 그렇죠.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은폐하는 거에 대한 분노.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거를 막 천하람에 연결해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 갖고 또 시끄러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영화 자체만 보면은 그냥 나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정말 개연성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내가 물론 제 주인공 테러리스트가 머리가 워낙 뛰어난 천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하여튼 이 내용 연결하는 거 보면은 참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싸움 너무 잘하고. 싸움 진짜 잘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잠수함 거의 특공대들인 거잖아. 무슨 특공대야 그냥 일반 해군이잖아. 그거지. 어쨌든. 근데 나는 딴 것보다도 이종석이었나? 이종석. 이종석이 연기를 정말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연기가 나는 특히 그 잠수함에서 벌어질 때 이종석의 연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어. 동생하고의 그런 그리고 또 동생을 끝까지 살리고자 했던 거 동료들 이건 아니다 재입복귀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막 하잖아. 이런 모습 이거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장면. 그래서 이 영화 난 되게 유치하게 기대하고 봤는데 의외로 나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난 괜찮았어요. 그냥 볼만하고 또 스케일도 크고 저는 그 소음폭탄 그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소음폭탄? 긴장됐거든요. 소음이 올라가면 터지는 거잖아요. 아니, 소음이 올라가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반반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소음이 100데시벨까지 딱 차면 터져요. 그 경기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랬어? 폭탄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터지는 게 아니고 3분 시간이 있어. 근데 100데시벨 넘지요? 그러면 3분이 1분 50초가 되고 시간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반으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당겨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 소음 때문에 그 순간 폭발하는 폭탄을 제조를 했고 이종석이 그러면서 그 폭탄을 어디 설치해가지고 6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이야기인 거예요. 6시간 동안 맞아요. 그 폭탄 테러를 막으려고 하는 김래원, 막 터지는 곳에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김래원과 그리고 그 터트리려고 하는 이종석의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다른 걸 다 볼만했는데 이게 난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뒤로 갈수록
막 신파가 들어가요. 정말 추잡해. 난 마지막에 그 자기 동료 이 묘지 가갖고 응? 본인이 혼자 추모하잖아. 그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막 병사들이 다 오더니 막 같이 격려하고 막 그러는데 막 진짜 닭살이 올랐어 진짜. 이게 말이 돼?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너무 감동을 주려고 막 쥐어짜는데 이건 정말 저질령 하나 나오는 거지. 난 이건 너무 내가 창피했어. 이런 장면은 나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런 장면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는 저희 그 영화에서 그런 뭐 폭탄 테러 나고 막 그 대형 경기장이나 그런 걸 하고 그리고 그 수영장 있잖아요. 워터파크. 워터파크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설정.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좋았고.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질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카레이서 씬이라 그래야 되나? 그 레이싱. 레이싱도 되게 좋았고 저는 긴장되고. 차 타는 게 있었나? 네, 차가 기억이 안 나네. 도로로 계속 도로로 못 가니까 그 옆에 길로 막 달리잖아요. 예. 뭐 그런 씬도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긴장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김래원 주인공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이 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김래원의 연기 김래원도 참 연기를 잘했다고 저는 잘했어요. 생각했어요. 네. 그 부함장으로서의 그런 결단할 때 그리고 뒤에서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리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연기하는 그 모습들 다 좋았고요. 김래원 연기 잘했는데 나는 이종석이 훨씬 더 빛났어. 이종석은 진짜 잘하더라. 빛났어.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훈. 재밌었죠. 네. 중간에 아주 재밌는 역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평론가들은 이 정상훈이 중간중간에 막 코믹을 좀 유도를 하잖아요. 그게 좀 어이가 없었대요. 그게 어이없었다고?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계속 코미디를 뭔가 넣으려고 하는 이 감독의 그런 어떤 게 왜 그래야만 하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게 있으니까 영화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계속 그냥 긴장하고 그런 것만 있는 건데 이걸 일부러 넣은 거지 뭘. 이건 감독 선택이지 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김래원이랑 너무 갑자기 친해지기도 하고 막 나중에 막 목숨 걸고 딸을 지키려고 하잖아.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지 사실. 개연성이 떨어지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야. 누가 보면 둘이 무슨 엄청난 절친인지 알겠어 그냥 우연히 만난 건데.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의협심 있는 사람들. 의협심 있는 사람들. 그래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막 도와주는 우리 미싱에서 보는 거 있잖아. 네.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 허준호 같은 사람들, 허준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글쎄 그런 허준호 같은 사람이랑 걔 이름 뭐죠? 고수. 고수 같은 사람들 그 영화에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하면 정상훈 캐릭터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영화에 뭐 그 진지한 영화에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는 것도 영화 나쁘지 분위기상 않죠. 나쁘지 않죠. 난 이상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역할 있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의협심이 많은 고수 같은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용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오히려 제일 어이없는 캐릭터가 이거였어요. 박병은 이 무슨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첩보기 같냐 뭐야? 국가 무슨 안보지원사령부 첩보 이 군사 요원들인데 난 이 요원들이 제일 이상했어. 제일 싸움도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싸움도 이종석보다 못해. 얘네들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이 박병은 이 중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또 완전히 무슨 자기 부하들 죽어가지고 이 정부를 상대로 막 싸울 것처럼 의협심 있게 등장하잖아. 그리고 정부가 했다는 거를 이 사람은 몰랐었던 거잖아. 어떻게 몰라. 이거를 원래 감추기 위한 사실은 설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설정부터 몰랐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의협심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설정이 다 되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보안을 유지하고 뭐라 할까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제거하는 그런 나쁜 캐릭터로 좀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그게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정의로워져. 6시간 만에.
씨발, 이거 말이 돼 이게? 아니 왜냐면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아유, 그래도 말이 안 이 되지. 대한민국이 했다는 거를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 캐릭터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봤던 이종석 너무 연기 잘했어요. 아니, 네. 난 사이코패스 연기 말고 여기서 이제 테러보다 잠수함에 있을 때, 잠수함에 있을 때 보여준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거 말고 그 심리 상담사랑 얘기할 때 막 울 때,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막 울다가 아유 씨 그만하자 막 그렇게. 진짜 완전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배에서 내 동생이 그랬을 때 내가 막 얼마나 그랬는지, 내가 얼마나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는지 막 얘기하다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걸 다 정복시켜야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 울다가 막 웃으면서 갑자기. 근데 이것도 사실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이 이종석이라는 캐릭터가 무슨 정신병자라든가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제정신이에요. 이 함에서 동생 대신 못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실을 안 밝히니까 함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 안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죽은 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처음에 딱 보면은 나중에 장면 안 보잖아. 그럼 그냥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영도 그렇게 하잖아. 영도. 네, 연기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연기도 약간. 만들자고. 아니, 근데 나는 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그 전에는 사이코패스 아닌 것처럼 나왔어요. 배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나올 때는 약간 사람이 아이, 다른 거지. 그때도 이렇게 1년 만에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지. 트라우마를 사이코패스가 겪었잖아.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환자로 나오면 되지. 무슨 완전 사이코패스 같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원래 함장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애가 점잖고 올바른 아주 바른 사나이 아니야. 바른 사나이. 착한 애예요, 원래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돼버려 갑자기. 이건 너무 이상하지. 너무 큰 불의 앞에서 사람이 이제 그럼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한다는 거하고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다른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재미있어요. 저희는 재밌게 본 거죠. 정 대표랑 저는. 그리고 근데 하나 따지면은 너무 엉성한 게 많아요. 엉성한 게 많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이종석이 김래원보다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잖아요. 근데 이종석이 그랬대요. 또래 배우 중에 자기 또래 배우 중에 김래원 배우를 그 연기를 토대로 연기 공부를 안 한 배우는 없을 정도로. 진짜로? 김래원 배우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거 다 지네끼리 한 소리지. 어쩔 거야? 그건 뭐라 할 거야?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차은우. 친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난 처음 봤는데? 네. 원래 무슨 멤버예요? 가수? 아이돌. 예, 가수예요? 아이돌이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이돌이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생긴 그 떠오르는 기대주. 그렇구나. 차은우. 네. 어디 아이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아이돌인지 모르고. 동생 역할. 네, 동생 역할로 나오는. 네. 그래서 사실은 배우진이 너무 빵빵해요. 네. 이상이. 연기 잘했어요. 네. 김래원 부인인데 연기 잘하죠. 이상희 씨 연기 잘했지. 이상이 원래 연기 잘하죠. 그래서 이 부인이 폭탄 감식반인가? 전문가. 네. 이거 제거하는 거? 건데 어쨌든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 폭탄을 이렇게 하는. 근데 나는 여기서 개연성이 떨어졌어. 그치. 왜 김래원 부인이 하필 이 폭탄이 감식반이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감식반에 결혼할 수도 있지.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해군하고 폭탄 감식반. 근데 폭탄이야. 이 영화 설정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리고 이 폭탄이 터져. 그래서 죽어야 돼. 막 이런 게 좀 나는 그랬다. 근데 뭔가 좀 굉장히 자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여러분 보면은 그냥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한 2시간 정도 지루할 틈 없이 정말 재밌게 지루할 틈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 나는 아주 유치한 그냥 테러리즘 영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스케일도 크고 볼만한 네. 그런 영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따차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전 작가님 마지막에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해피한 형님, 와우님, 다이아나, 레이디 지니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사물이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사물이 준비 좀 해보다가 준비가 되면 하고 아니면은 내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